중에 이제 화염 확산 속도가 있는데 그게 한번 1번 한번 볼게요. 이게 좀 약간 확장된 그런 것들인데 다공성 물질의 화염 확산 속도가 비다공성에 비해서 빠른 이유가 뭐냐? 이제 제 수업에서는 고체 표면의 화염 확산 속도를 교재에서 좀 상세하게 다뤄서 그걸 이제 공부하셨던 분들은 화염 확산 속도 공식 부위는 이 TI 지분의 델타 F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유도하실 수가 있으실 텐데요. 그거는 좀 약간 그게 바탕에서 다공성 물질 화염 확산 속도는 비다공성 물질에 비해서 빠른 이유가 뭐냐? 다공성 물질은 스펀지에 구멍이 뽕뽕뽕 많이 뚫려 있는 거하고 스펀지 같은 형태가 아니라 완전히 조밀하게 채워져 있는 물질하고 스펀지 형태가 훨씬 더 잘 화염이 빠르게 다가겠죠.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통나무보다는 잡목들이 훨씬 더 빠르게 화염이 커지잖아요. 빠르잖아요. 화염 전파가. 그게 이제 비다공성 물체가 화염 확산이 빠른 건데 결국은 핵심은 밀도차 때문에 그래요. 밀도가 작은 것은 밀도가 작은 물질은 빠른 화염 확산을 화염 속도가 빠르다라고 하는 건데 네. 그걸 이제 이 증명을 한다가 빠른 이유를 제 수치로 제공을 한다면 자, 화염 확산 속도를 우리가 유도를 할 때 노 VAC T I 지분의 PS는 여기에서 유도를 합니다. 자, 뭐 좀 하더라도 시간이 되더라도 말씀 좀 드릴게요. 로 C 여기에 로는 밀도입니다. C는 비열이에요. 로 C 우리가 이제 뭐 노Cl도 나오고 K로 C도 나오고 우리 보면 이제 로 C가 많이 나와요. 로 C는 자 비열이라는 게 이게 비열입니다. 비열은 1g을 1도씩 올릴 때 필요한 열량이잖아요. 근데 1g이 이걸로 하면 이걸 부피로 한번 이야기해요. 부피 얼마만큼을 1도 올릴 때 온도가 얼마 필요할까? 그러니까 최적 1g이 차지하고 있는 그 최적만큼을 최적 기준으로 해서 온도를 올릴 때 얼마의 열량이 필요할 거냐. 그걸 우리가 좀 그 관점에 생각해 보고 싶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이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태우려면 불이 붙었다면 이 공간에서 이 부피에서 다 발화 온도까지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불이 붙었을 거 아니에요. 이건 질량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어떤 우리가 확산을 볼 때 공간에서의 어떤 화염의 확산을 볼 때는 최적의 개념으로 봐야 돼요. 그렇잖아요. 최적의 개념, 공간의 개념으로 봐야 된다. 공간의 개념. 공간으로 하려면 여기 비열에다가 밀도를 곱하면 공간의 개념이 됩니다. 자, 비열이 단위가 칼로리 퍼 그램. 또 1g 1도시라는 몇 칼로리가 필요해요. 밀도를 한다고 하면 밀도. 자, 밀도는 여기는 이제 그래도 그냥 우리 세제곱미터로 쓸까요? 세제곱미터. 어떤 단위는 센치도 그렇고 미리 세제곱미터 정도로 아니 그냥 그래 세제곱미터 할게요. 몇 g이냐 1세제곱미터가 이게 밀도잖아요. 어떤
부피에 얼마만큼.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없어지고 결국은 칼로리 1세제곱미터의 어떤 부피가 최저지 공간이 1도 올라갈 때 올릴 때 1도 올리면 얼마만큼 필요하겠느냐. 로시는 그러니까 이 로시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런 개념. 자. 면적 이만큼의 A만큼의 단면적을 가진 A만큼의 단면적이 가진 물질이 1초에 몇 미터만큼 이 단면적이 불이 붙었어요. 불이 붙었다. 그러면 1초에 몇 미터? 미터 per sec 곱하기 A 하면 A는 미터의 제곱이니까. 그러면 1초에 몇 세제곱미터만큼이 불이 붙었냐. 시간의 어떤 특정 시간 동안 얼마만큼이 불이 붙었냐에 해석이 되겠죠. 이게 VA입니다. 불이 붙은. 그럼 이 최적만큼이 불이 붙으려면 열량이 얼마가 필요할 거냐. 그리고 발화 온도까지 현재 온도에서 발화 온도까지 몇 도를 올릴 거고 발화 온도까지 올릴 거고 이 발화 온도를 여기를 만약에 뭐 200도라고 해볼게요. 200도 현재 30도인데 230도까지 그러니까 200도를 올리는 200도를 올리고 시간당 얼마만큼 최적만큼을 200도를 올릴 거냐. 그때 열량이 얼마 필요할 거냐. 얘 개념이 이게 되는 거예요. 로우 AC. 그러니까 여기 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 이게 이제 로 C고, 여기에 초당 몇 세제곱만큼, 시간당 얼마만큼이냐. 라고 하면 이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칼로리, 결국 이렇게 없어지고, 고시, 그 다음에 초가 되는데, 자, 몇 도만큼? TIG-TS만큼. 발화까지의 온도만큼. 자, 또 몇 도씨가 들어가는데, 몇 도씨? 몇 도씨가 들어갈 겁니다. 몇 도씨로 올리냐? 결국 그러면 이것도 없어지고, 초당 몇 칼로리가 필요하느냐로 해서, 칼로리는, 이건 초당 몇 줄이냐로 단위와 환산, 수치만 크기만 환산이 되니까 결국 몇 와트가 필요하느냐, 이게 와트가 나오는 겁니다. 몇 와트가. 자, 몇 와트, 이게 이만큼 불이 붙었어요. 이만큼이 불이 붙었어. 1초에. 그러면 몇 와트가 필요하냐. 그때 불이 붙었다는 말은 그때 불이 붙을 만큼의 열을 공급해주는 열량을 이만큼, Q만큼 열이 공급됐어요. 이만큼이 공급됐기 때문에 이만큼의 불이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불 붙은 관점에서 보면은 노브 ACT, I2-TS만큼 여기 필요한 열량 여기는 그래서 공급된 열량이야. 공급된 어림으로도 화염으로부터 공급된 열량. 이제 좀 깊게는 안 들어가는데, 자, 제 수업 이렇게 들으셨던 분들은 이거 이제 TIG분의 델타 F다 하는 걸 유도하는 거 하셨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 지금 사실은 우리가 의문은 두는 게 불이 붙으면 이렇게 통으로 붙는 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타 들어가는 거 아니야, 밑으로. 이게 단면적으로 통으로 붙는 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그래서 이건 사실은 우리가 얇은 고체에 대한
발화를 해석하는 겁니다. 얇은 고체. 우리가 얇은 고체냐 두꺼운 고체냐를 구분해서 발화 시간하고 뭐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이 붙는 이 온도 불이 붙는데 타들어가는 게 얇은 고체는 한꺼번에 그냥 두께 상관없이 그냥 쭉 동시에 탄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얇은 고체에 대한 해석인데 또 거기서 이제 따지고 들어가면 지금 이 시간에 할 성질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하고 나면 V는 여기 화염 확산 속도 V는 로 A C 그 다음에 T IG 마이너스 TS 분의 Q가 될 거야, V는. 그렇죠? 근데 이제 A 분의 Q는 이렇게 또 로 C 단위 면적당 이렇게 이제 변환될 겁니다. 자, 그러면 속도는 결국 밀도의 분의 1에 비례하는 밀도의 반비례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수식에서 속도는 밀도의 반비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비다공성 물질은 자, 여기까지 하고 비다공성 물질은 다공성 물질에 비해서 다공성 물질은 비다공성에 비해서 밀도가 작다. 당연히 그것은 굳이 그걸 어떻게 설득할 필요는 없죠. 이 다공성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공간이 많다는 거잖아요. 공간이 많으니까 밀도가 당연히 적은 거고, 그럼 왜 다공성은 비다공성보다 밀도가 작냐? 그것은 논리를 펼칠 필요까지는 없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다공성 물질은 비다공성 물질에 비해서 밀도가 적기 때문에 이게 적기 때문에 어떤가요? 밀도가 적으니까 화염 확산 속도가 빠르다. 그 논리로 이야기를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다공성 물질은 비다공성 물질에 비해서 화염 확산이 빠르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는 실내의 마감재라든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공성 물질을 가급적 지향을 해야 되겠죠. 다공성 물질을 지향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가열물을 우리가 평가를 할 때 다공성 가열물은 화염 확산 속도가 빠르다고 하는 부분을 인지하고 거기에 맞는 소방 대책을 세워야 될 것입니다. 자. 화재공학에서 그 화염 확산가서 액면에서의 화염 확산은 액체는 열 분해에 의해서 기화되는 게 아니라 증발에 의한 기화죠. 그러다 보니까 고체에 비해서 고체는 열 분해에 의한 기화가 되는 거니까 기화열 자체에서 고체에 비해서 빠르다. 아니 작다 기화열이. 그래서 이 액체의 화염 확산 속도가 빠르다. 그리고 액체는 화염 확산 속도와 고체에 비해서 빠른 이유는 또 왜 빠르냐? 액체는 가열물 자체가 이동을 한다. 가열물 자체가 이동을 하니까. 왜 이동을 합니까? 표면장력 구동류가 발생을 해서. 표면장력 구동류는 밀도차가 발생을 해서 그 밀도차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죠. 그걸 우리 표면장력 구동류라고 하고, 달리하면 이건 하나의 대류 현상이죠. 대류는 열 전달 관점에서 해서 유체가 이동하면서 열을 전달하는 거고, 지금 그냥 이동 관점에서 보면 가열물의 이동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화재 성장 속도는
NFP에서 하는 Q는 알파 T의 제곱이라고 하는 거. 그 화재 성장 속도에 따라서 우리가 그 화재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화재 예측이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제 온도에 따라서 그 화재가 어떻게 성장할 거냐 하는 것들은 뭐 내화 시험을 할 때는 표준 화재 온도 시간 곡선 이런 것들을 하지만 일반적인 이제 건물에서의 화재 성장이 어떻게 될 거냐를 되게 추상화 시켰을 경우에는 그 NFP에 제시하는 Q는 알파 T의 제곱 곡선으로 화재 성장 속도를 보면서 거기에 따른 소방 설비에 그러니까 조기 반응형으로 해야 될 거냐 아닐 거냐 하는 것들에 대한 결정을 합니다. 소방 설비를 항상 조기 반응형으로 해서 빨리 반응해서 불을 확 끄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소화 설비가 가지고 있는 자원의 유한성이죠. 유한한 자원을 가지고 처음에 막 했으면 좋겠지만은 그때 실패했을 경우에 결국 금방 빨리 했다는 것은 조기에 복난다는 뜻이기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방의 기본 철학은 우리 소화 설비의 기본 철학은 화재 진압이 아니에요. 소화가 아니라 화재 제어입니다. 소방대가 올 때까지 제어를 하는 거예요. 물론 부수적으로 조기에 진압까지 소화까지 도달을 하면 좋겠지만 가장 핵심 목표는 소방대가 도달할 때까지 화재를 제어하고 안전한 피난 시간을 확보해 주는 게 소화 설비의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기 소화의 모든 것들이 조기 소화가 아니라 화재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하는 것들이 그 대응 전략이 필요하고 그런 측면에서 화재 성장 속도를 이해해야 됩니다. 자, 화재 플럼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늘 자주 출제됐던 한 10회에 한 번꼴로 출제됐던 게 있습니다. 공기 인입을 플럼 내로 공기 인입을 제어하는 것이 플럼의 불의 상승 속도 때문인지 아니면 연료의 증발 속도 때문인지 한 10회에 한 번씩 나왔는데 최근에 나온 지가 한 10회 지난 것 같아요. 그 부분 플럼과 관련돼서 좀 중요하게 좀 챙기셔야 될 것 같고요. 구획식 화재, 구획식 또는 건축물의 화재. 일단 구획실은 목조 건물이냐 내화구조냐 이렇게 봤었을 때 내화구조체 같은 경우는 구획실이 훨씬 더 열을 잘 머금고 있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열축적이 이 내화구조에서는 열축적이 많습니다. 열축적이. 대신 이제 목조 같은 경우는 구획실은 모든 게 가연물이에요. 그래서 초기에 확 고온 단기형입니다. 그래서 내화구조는 저온 장기형이고요. 일반적으로 지금 여기서 구획실 화재는 이제 내화구조체의 어떤 구획실을 보는데 대표적인 게 구획실에서 발생한 그 화재 유형 중으로서 많이 있는 게 플래시오버. 플래시오버는 내화구조에서 발생을 합니다. 내화구조가 아닌 데서는 플래시오버라고 하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다. 플래시오버는 하고는 또 복사열전단하고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플래시오버는 전실의 가연물들이 이 천장 복사로 인해서 동시에 발화가 되는 거니까 그 내장재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부분이 주로 NFP에서는 내장재, 내부 마감재를 할 때 그 바닥과 천장 쪽을 별도의
NFPA로 내부 마감재를 하더라. NFPA의 바닥에서는 뭘 중요하게 보나요? 바닥에서는 임계 연료소, 불이 잘 안 붙는 거. 어지간한 연료석에 있어서도 불이 잘 안 붙는 임계 연료석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천장으로부터 열 유속에 열이 쏟아지는 그 흘러 들어오는 유속, 그 유속에 일정한 유속어에서는 불이 안 붙는 임계 연료속을 중요하게 한다 라고 하는 부분까지 플래시오버에서는 나가셔야 될 겁니다. 플래시오버가 말이 비슷하니까 프레임 오버가 따라다닙니다. 자, 프레임 오버. 프레임 오버는 미연소된 가스가 천장에 쌓여 있을 때 거기에 불이 붙으면 파라라락 하고 이렇게 노로 구르듯이 타는 현상의 프레임 오버입니다. 휙 타고 지금 천장에 휙 타고. 그러니까 전실 화재는 아니에요. 전실 바닥에 있는 가연물을 동시에 불 붙이는 전실 화재가 아니라 천장에 있는 미연소 가스가 휙 타고 가요. 그 프레임 오버에 의해서 플래시 오버가 촉진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프레임 오버가 이꼴 플래시 오버는 절대 아니죠. 그래서 프레임 오버하고 플래시 오버를 구분을 하셔야 되고요. 프레임 오버는 또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하나요? 롤 오버. 그러면 동일한 이름의 또 롤 오버가 나옵니다. LNG선에서의 롤 오버. LNG선에서의 어떤 밀도차가 다른 LNG가 같이 탱크에 섞여 있을 때 결국 그게 밀도 역전이 일어나면서 역전이 일어나야 막 뒤집어지는 현상 롤오버라고. 그래서 프레임 오버 하면서 롤 오버까지 같이 프레시 오버, 프레임 오버 또 LNG의 롤 오버까지 같이 이렇게 가져가시면 좋겠네요. 그런 걸 물어봐요. 이제 전혀 서로 다 이름만 갖고 다른 것은 이것이 다름을 알고 있는지. 또 하나가 드랍다운이라는 것도 있어요. 드랍다운. 드랍다운도 전에 출제가 한번 됐었죠. 드랍다운이 급격히 떨어지는 거죠. 급격히 떨어지는. 원래 드랍 위에 턱 아래쪽으로 떨어지면 드랍다운인데 화재 확산해서 컨테이너 같은 불 붙고 있는 것이 밑으로 떨어져서 드랍 밑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거에 의해서 화재 확산 이런 것도 드랍다운. 그 다음에 공장 같은 데에서 플랜트에서 압력이 급격히 해소되는 현상을 또 드랍다운이라고. 급격한 압력의 해소를 드랍. 그런 것들 이렇게 전혀 이제 그 상황은 틀리고 본질적으로 다르다지만 용어가 같으니까 그걸 구분하고 있는지를 이제 묻는 거죠. 자, 화재 가혹도. 화재 가혹도는 화재 하중하고 곱하기 화재 하중 최고 온도. 화재 강도죠. 화재 강도 곱하기 화재 하중을 화재 가혹도라고 합니다. 화재 강도는 공단 연비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요. 공기공도, 단열재, 단열 상태, 단열재라기보다 단열 상태, 그 다음에 연료의 어떤 특성, 그 다음에 비표면적, 공단 연비에 의해서 가지고 화재 하중은 물질의 양, 발열물의 양입니다. 화재 가혹도 쪽 연소 확대 요인, 특히 상층부 연소 확대 요인, 리프로그, 그 다음에 포크트루. 리프로그는 개구리가 팔짝 뛰듯이 위층에 창문을 뚫고 올라가는 거. 포크로 이렇게 커튼홀의 접합부에 그 충전된 부분, 그 부분을 뚫고 포크가 찌르고 올라가시 불이 위로 올라가는 걸 포크트루. 그 다음에 붙어서 가더라 하는 게 코안달 효과. 망곡면, 완만하게 곡선을 이루고 있는 부분에 붙어서
화재가 확산이 되더라. 중요한 건 아닌데, 뭐, 트렌치 이펙트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트렌치 이펙트. 엘리베이터라든지 이런, 에스컬레이터 같은, 에스컬레이터 같은데, 보면 에스컬레이터에 타고 쭉 화염이 위로 이제 불이 올라갈 때, 이게 이제 붙어서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코안다 이펙트. 타면서 아래쪽에 있는 그 윤활유 같은 것들을 태우면서 올라가고, 윤활유 같은 거. 그게 이제 일종의 복사 열에 의한 작은 플래시오버가 되는 거죠. 소규모 플래시오버와 같은 현상.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렇게 이 에스컬레이터 같은 데를 쭉 타고 올라가는, 화염이 타고 올라가는 걸 우리가 트렌치 이펙트라고 또 합니다. 근데 예를 들면 트렌치 이펙트가 뭐냐, 이런 거 대부분 이제 공부를 안 하는 건데, 혹시 그런 게 나오면 아주 디테일하게 쓰지는 못하더라도 키워드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은 문제를 내가 어쨌든 이거 뭔지는 알아라고 하는 그런 문제는 잡고, 디테일을 모르시더라도 답을 제시하시면 좋은 점수 받으실 거예요. 연소학 때 가연물질, 대표적인 가연 고분자 물질. 고분자 물질이 형성되는 과정, 중합반응, 축중합이냐, 첨가중합이냐, 중합반응. 그리고 고분자 물질, 합성 고분자 물질로서 열 가소성 물질과 열 정화성 물질을 우리가 구분해내는 거 하는 부분. 그건 고분자 물질은 현대 화재에 있어서 가장 많이 가연물로서 존재하는 게 고분자 물질, 합성 고분자 물질들입니다. 그리고 목재입니다. 목재 뭐 화재 특성이야 뭐 비슷비슷하지만 일단 뭐 목재는 리그닌, 그 다음에 또 그 셀룰로스, 그 다음에 헤미셀룰로스, 이렇게 해서 목재 구성은, 조성은 이렇게 돼 있다 하는 정도는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내 기술사로서 가연물에 대한, 대표적인 가연물에 대한 목재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목재 고분자 물질, 핵심적인 건 아셔야 되고, 자, 무차원수, 지난 시험에도 무차원수가 나왔습니다. 무차원수, 특히 무차원수는, 일단은, 네이놀드수 점성력분의 관성력이다라고 해서 프로드수 중력분의 관성력, 그라프슈 점성력분의 부력, 이제 각각의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 소방에 관련된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드수 같은 경우는 플러그 올링을 해석을 할 때, 중력과 관성력의 싸움이니까, 중력과 관성력. 플러그 올링은 그러니까 중력분의 관성력, 중력분의 관성력. 거꾸로 되죠. 프로드수는 중력분의 관성력. 그럼 플러그 올링은 너무 세게 연기층을 빨아들여가지고, 너무 세게 빨아들여서 연기층이 깨져버려서 밑에 신선한 공기까지 빨려 들어가는 게 플러그 홀링이죠. 즉, 관성력이 큰 거예요? 중력이 큰 거예요? 관성력이 너무 이렇게 큰 거죠. 그런 플러그 홀링과 연결해서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라쇼수, 점성력분의 부력입니다. 이것은 부력 같은 경우는
이건 이제 자연 대류라고, 부력은 자연 대류, 어떤 자연 상태의 대류 현상, 자연 대류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일종의 우리 강제 대류할 때 관성력하고 같습니다. 관성력. 이건 강제 대류에서 관성력. 그래서 점성력분의 관성력 하면 이게 레이놀드 수잖아요. 레이놀드 수는 점성력분의 관성력이고, 점성력분의 부력은 이제 그라쇼프인데 자연 대류의 해석이에요. 근데 이 그라쇼프 수하고 레이놀드 수를 비교해서 자연 대류가 크냐, 강제 대류가 크냐를 또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무차원 수가 어떻게 활용이 되느냐를 좀 보셔야 되고요. 특히 마하수는 폭경을 해석하는 대표적인 수입니다. 폭경. 지난번에도 무차원 수가 나와서 지난번 프렌트 수에 대해서 나왔던가요?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나왔던 프렌트 수보다는 뭐 마하수 같은 것들을 물을 수도 있어요. 마하수는 음속분의 물질의 속도, 물체의 속도, 를 마하수라고. 그러니까 마하가 1이면 물체는 음속으로 움직이는 거, 1 이상이면 음속보다 빠른데요. 음속은 공기 파동의 속도입니다. 공기의 파동 속도. 공기의 팽창 속도라고 보시죠. 파동의 속도. 그러니까 화염면이 팽창을 하는데, 공기가 팽창되는 그 속도보다 더 빠르게 화염면이 팽창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공기가 찌그러집니다. 공기가 찌그러지면서 그걸 뭐예요? 단열 압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열 압축이 되면서, 우리 단열 압축에 대한 온도 상승, 그 시기에 따라서 온도가 상승하면서 단열 압축에 의한 점화가 순간적으로 이제 점화가 있는, 그게 이제 폭경입니다. 그래서 이제 폭경을 해석하는 데 중요한 거죠. 비행기가 마하 속도 이상으로 빠르게 가면 비행기가 이쪽으로 날아오는데, 이쪽에 음속이 여기에서의 비행기 속도가 냈던 소리가 여기 전달되기 전에 비행기가 미리 여기 와, 속도보다 더 빠르게 비행기가 와 있어 버려요. 그렇잖아요. 음속보다 빠르니까. 그런 것들이 중첩이 된 비행기한테 괴금을 내면서 이상한 그 현상이 생기는 거죠. 마찬가지로 폭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음속보다 빠르냐 안 빠르냐는 매질이라고 하는 공기와 관련돼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매질보다 빠르다는 거예요. 뭔가의 전파가 매질보다 더 빠르다라고 하는 거. 또 우리가 화재를 분류할 때 일반 화재는 A급 화재라고 해요. A급 화재는 일반 화재는, 나머지는 B, C, D급 화재예요. K급 화재예요. 왜 일반 화재라고 하냐? A급 화재는. 나머지는 일반이 아니라 B, C, D는 일반이 아닌 뭐 금속, 유류 뭐 이렇게 전기 화재 뭐 하잖아요. 일반이 아니라고 A는 일반이라고 하냐?
뭐 가장 흔한 화재 형태이기도 하고요. 자연스럽게 물로 불을 끌 수 있는 화재, 물로 불을 끌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어떤 문명이 발달하기 전에 자연에 존재하는 화재고 자연에 존재하는 물질로 또 소화할 수 있는 게 일반 화재입니다. 그 가스계 화재라든지 가스계 소화약재라든지 그런 것들이 발생했던 것들은 다 이제 산업혁명 이후에 그런 화재들이 생겨난 거예요. 전기 엔진, 내연 엔진이 생기면서 기름을 사용하면서 유류 화재가 생겨났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발전, 전기, 각종 전기 시설이 생기면서 통전 중인 전기 화재가 생겨납니다. 거기에 맞춰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소화약재들이 나오는데 우리는 그 소화약재들 통째에서 물분 묻은 소화약재로 다 몰아놨습니다. 물분 묻은 등으로. 그래서 물분 묻은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설치 대상을 화재안전 기준 소방 설치법상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설치 대상을 써라. 라고 하면 물분무 소화설비 설치 대상이 일단은 우리 설치법에서 물분무 등으로 전체를 통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적응성에 따라서 이산화탄소 적응성이 있고 없고 그런 거 있잖아요. 설치해서 헤드를 설치해서는 안 되는 것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시면 될 겁니다. 자, 화재 모델링, 화재 조사, 모델링, 조사하는 거. 화재 조사는 화재 패턴을, 화재 원인을 밝히는 게 이제 화재 조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화재 패턴입니다. 그럼 화재 패턴이 왜 만들어지느냐? 화재 패턴이? 그걸 아셔야 돼요. 왜 만들어지느냐? 복사열, 장애물, 차단, 그 다음 부력 상승 그런 것들 때문에 점, 선, 소실 이런 것들에 선이 생기고 경계가 생기고 소실의 차이가 생기고 그럼으로써 화재 패턴이 만들어지는 거죠. 왜 화재 패턴이 만들어지냐 그 원리 그리고 만들어진 패턴의 대표적인 패턴들이 뭐냐 하는 것들을 쭉 아셔야 될 겁니다. 참고로 화재 통계도 어느 정도 좀 알고 계셔야 돼요. 화재 통계 연간 우리가 한 5만 건의 화재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부주의가 절반이에요. 그 다음에 나머지 절반 중에 또 절반이 25% 정도에 해당되는 게 그러니까 전기 화재입니다. 그리고 기타 화재들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방화도 한 2% 정도예요. 방화도 2% 정도라서 거의 매일 한두 건씩 방화도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냥 여유롭게 식사하시고 좀 하시죠. 머리도 쉴 겸 식사하시고 한 25분이나 30분 정도에 12시 오후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